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산업기사 2회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기 3과목이고요. 자, 41번부터 자, 문제를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단상변압기 세대를 이용하여 델타 결선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자, 여러분들 일단 그 Y결선은 중성점 접지를 할 수 있지만 우리 델타는 비접지 방식 접지를 할 수가 없다. 1번 맞고요. 2번에 보시면 YY결선에 비해 상전압이 성간전압의 루트 3배이므로 절연이 용이하다 그랬는데 여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델타에서는 성과 상전압의 크기가 같죠. 델압, 와류만 알면 되니까. 근데 Y결선은 성간전압에 비해서 상전압이 루트 3배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전압이 성간보다 루트 3배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절연을 하기가 쉽겠죠. 전압이 떨어지니까 루트 3배만큼. 근데 이제 2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게 틀린 게 왜 틀렸냐면 Y결선에 비해 델타가 Y결선에 비해 상전압이 성간전압이 루트 3분의 1배이므로 절연이 용이하다고 그랬는데 델타가 절연이 용이한 게 아니고요. Y결선이 용이하겠죠. 왜냐하면 전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전압이 성간보다 루트 3배 감소하니까 절연이 더 용이한 게 Y결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델타는 불리하겠죠. 그래서 델타가 Y에 비해서 절연이 불리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용이하다고 했으니까 2번이 틀린 정답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하고 4번 맞는 얘기인데요. 델타 결선의 장점이 뭐야? 한 대가 고장이 나면 V결선으로 삼성바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세 대 중 한 대에서 고장이 발생하여도 나머지 두 대로 V결선하여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델타의 장점이 그 델타 결선에 순환 통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고접화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외부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델타 결선 내를 순환 전류가 흐르나 외부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통신장애에 대한 염려가 없다. 네, 다 맞는 얘기인데 2번만 틀린 정답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2번으로 체크해 주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자, 42번인데 누설변압기에 필요한 특성을 물어봤네요. 여러분들 일단 누설변압기는 이제 우리 교류 용접기에 사용되는 이제 변압기인데 교류 용접기에 사용되는 변압기가 누설변압기인데 그 누설변압기가 특징이 일반 변압기에 비해서 누설 리액턴스가 커요. 그 누설 자속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용접봉에 흐르는 전류가 일정하게 흘러야만 이제 용접이 잘 되는데 그 용접봉에 흐르는 전류가 변화가 심하다. 크게 흘렀다 작게 흘렀다 변화가 심하면 일정하게 전류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용접봉의 그 비드가 일정하게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누설 변압기에 필요한 특성이 뭐냐면 정전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수화 특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화 특성 나오면 용접기 나오면 수화 특성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항상 일정한 전류를 흘려줘야만 그 용접봉에 흐르는 전류도 일정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인데 권선용 유도 전동기의 저항 제어법의 장점을 물어봤죠. 우리 이제 그 저항 제어법 아까 이제 유도기, 자, 유도기의 삼상 유도기, 유도 전동기의 자, 유도 전동기. 자, 속도 제어법을 잠깐 볼 건데 2019년도의 시험 문제에서는 이 속도 제어법이 직류기, 유도기가 아주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농형과 권선형이 있는데 자, 농형에는요. 우리 농형에는 뭐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주파수 제어가 있죠. 역률이 가장 우수한 주파수 제어. 그래서 이제 선박의 전기 초지나 인경업의 포트모터에 사용된다라고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극수를 변환시켜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 극수 변화법.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전압을 제어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전압 제어법이 되겠습니다. 이때 전압 제어는 이제 SCR에 그 실리콘 제어 정류 소자 SCR에 바로 이제 위상각을 이용해서 출력 전압을, 직류 전압을 제어하기도 하죠. 정류 파트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권선형에서는 종류가 누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이제 2차 저항법이 있죠. 그래서 2차 저항법의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비례추의 원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조가 간단하고 조작이 용이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2차 여자법.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1차 저항이나 1차 여자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두 대의 전동기를 이용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종속법 이런 것들이 이제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형과 이제 권선형 세 가지씩 있는데 분류해서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2차 저항법, 저항제어법의 장점이 뭐냐? 구조가 간단하고 조작이 용이하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4번인데요. 자, 44번은 이제 문제가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비례추이를 할 수 없는 거 물어봤는데, 일단 이 비례추이는 어느 전동기에 적용이 되는지 그걸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우리 이제 권선형,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 적용이 됩니다. 이 권선형은 이제 회전자의 코일을 감은 게 권선형이고요. 회전자의 코일이 감겨 있지 않으면 농형이라고 부르는데, 그 회전자의 코일을 감다 보니까 2차 저항이 존재하는데요. 그 2차 저항이 슬립과 비례 관계가 성립되죠.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이제 비례추이라고 합니다. 2차 저항이 2배가 됐다. 그러면 슬립도 2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비례추이 할 수 없는 게 또 있어요. 비례추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자, 그게 누구냐면 이제 첫 번째가 출력. 자, 그 다음에 이제 효율. 그 다음에 이제 2차 동손. 그 다음에 이제 동기 속도가 비례추이 할 수 없는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을 비례추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비례추이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는 거니까 출력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정답 2번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5번인데요. 자, 45번 문제는 요 밑에서 한번 해결을 해볼 거고요. 직류발전기에서 기하학적 중성축과 각도 세타만큼 브러쉬의 위치가 이동했대요. 자, 감자기자력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이제 감자기자력, 자속이 감소할 때 발생되는 기자력, 전기자 반작용 파트가 되겠습니다. 직류계 전기자 반작용. 그 다음에 이제 주자속과 그 전기자 반작용인 자속이 서로 교차할 때, 그때 발생하는 기자력, 교차 기자력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자 기자력을 보통 이제 ATC라고 하고요. 교차 기자력을 ATC, 요게 ATD죠. 네, 감자 기자력, 교차 기자력이 있는데, 지금 이제 감자 기자력을 물어봤죠. 그래서 감자 기자력은 이제 공식이 EAP분의 IAZ에 180분의 2알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공식이. 자, 교차 기자력은 똑같아요. 앞에는 EAP분의 IAZ에 180분의 베타입니다. 자, 요게 이제 알파 베타는 이동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요 문제에서는 요 EAP분의 IAZ를 상수 K로 준 거죠. 자, 그러면 요것만 붙이시면 돼. 뒤에 공식 180분의 2알파만 붙여주시면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K에다가 파이가 180도니까 그 다음에 2알파인데 요거 세타로 준 거죠. 2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잘 출제가 되는 파트는 아닌데요. 여러분들 나오면 요것만 기억하세요. 180분의 2알파는 감자기자력, 교차기자력은 180분의 베타.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답 2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6번. 동기 발전기의 단락시험, 모브화 시험에서 구할 수 없는 걸 물어봤는데, 자, 여러분들 이 전기자 반작용이 이제 정답 4번인데요. 이 전기자 반작용은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단락비에서 보면, 자, 여기를 이제 기전력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계좌전류 IF라고 했을 때, 요 계좌전류를 증가시키면, 비례해서 자속이 증가하는데, 이 첫 번째 만들어지는 선, 공극선이라는 게 있죠. 자속이 증가할 때의 선을 공극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공극선, 자속이 증가하면, 비례해서 기전력이 증가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전압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증가되지 않고 포화 상태가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무브와 포화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곡선이 삼상, 단락곡선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선이 있는데, 요 공극선과 무브와 파곡선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포화율이 되는 거고요. 자속이 포화되기 전과 포화된 후의 비율. 그 다음에 이제 무브와 파곡선과 삼상 단락곡선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 단락비인데, 시험 문제에서 이제 지금 물어본 거는 요거죠. 무브화 시험과 삼상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 없는 거. 이 두 개에서 구할 수 있는 건 단락비인데, 구할 수 없는 거는 전기자 반작용이고요. 이 또 하나의 전기자 반작용의 문제가 뭐냐. 직선이 되는 이유. 이 삼상 단락 곡선인데, 원래 이제 곡선인데, 직선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것도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직선이 되는 이유도, 구할 수 없는
전기자 반작용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2개밖에 없어요. 이 전기자 반작용이 적용이 되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브화 시험과 삼성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 없는 것도 전기자 반작용이고요. 삼성 단락 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도 전기자 반작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7번. 자, 극수가 4극, 전기자 도체수가 50, 전기자 저항이 0.15매, 중권 타여자 전동기가 있고요. 자, 지금 보면 이제 전압이 105V, 그때 전류가 50A, 운전하던 것을, 자, 전압을 1V 상승시켰네요. 106V, 계좌 회로를 일정히 하고 무브화로 운전했을 때 전기자 전류가 10A가 됐다. 그때 속도 변동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단 매극의 자속은 0.05웨버라고 했네요. 자, 속도 변동률 나왔는데, 여러분들 속도 변동률 일단 공식을 알아야 해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NN분의 자, N0 마이너스 NN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요 무브화 속도와 정적 속도인 이 두 가지의 회전수를 각각 구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속도 변동률을 구하시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전수를 구할 건데 지금부터 정적 속도를 구해볼게요, 먼저. 근데 회전수 구하는 공식 K에다가 자, 파이분의 2죠. 자, 근데 타여자 전동기는 2가 역기전력이가 V-IA의 자, RA입니다. 여기다 60을 곱하면 이제 RPM이고, 적용하지 않으면 RPS로 나오는데, 단위만 맞춰주면 되니까 60을 적용하지 않을게요. 60을 곱해도 상관없는데, 자, 적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얘가 RPM이면 얘도 RPM으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얘가 RPS면 얘도 RPS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상수는 K인데, 이건 마찬가지로 상수니까, 상수기 때문에 적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값이니까요. 자, 그럼 파이가, 아까 이제 자속이 0.05웨버라고 했고요. 전압이 105V. 정적 부하 시에. 자, 105V. 그 다음에 전류가 이제 50A. 저항이 지금 얼마냐면은 그 0.15ohm이죠. 0.15ohm.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눌러주시면 돼요. 자, 요걸 이제 누르면, 2000rps가 나오네요. 2000rps가. 자, 조금 여러분들이 그 다른 방법으로 해설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제가 이제 구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해설처럼 구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구하셔도 되니까. 자, K에다가 자, 마찬가지죠. 공식은 파이분의 2 V-IA의 자, RA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그 두 번째 조건이죠. 106V 계좌를 일정히 무브화로 했을 때 전기자 전류가 10A니까 무브화 회전수가 되겠습니다. 자, 무브화 상태에서의 전류가 자 10A. 그때 이제 무브화 회전수니까요. 자, 이제 요 전류와 전압이 다 바뀌어버리죠. K는 상수니까 그대로 가고요. 자, 파이는 0.05. 계좌 회로는 안 바뀌었다고 그랬으니까. 자, 전압이 바뀌었죠. 106V. 자, 전류도 바뀌었어요. 10A로. 50에서 10A. 자, 저항이 0.15. 저항은 안 바뀌었죠. 고정값이니까. 자, 그래서 이걸 누르면 여러분들 2100rps가 나오죠. rps.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하를 걸었을 때 회전수가 2000rps고 초당 회전수. 부하를 걸지 않았을 때가 2100rps니까 항상 N0가 빠르죠. 네, 무부하시가. 자, 이제 구해 봅니다. 자, 그래서 2000분의 자, 2100이요. 자, 마이너스 2000. 여기다가 자, 100을 자, 곱해 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 여러분들 얼마 나오냐면 자, 5%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몇 번이냐면 2번이죠, 2번. 네. 자,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해 보시면 자, 48번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48번 문제는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에 사용되는 기기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원래 이제 초포가 있는데 이거는 직류 전압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류 전압을 제어한다는 얘기는 이제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도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인버터는 이제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거죠. 컨버터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사이클로 컨버터는 이제 주파수를 변환시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49번이고요. 자, 6극의 유도전동기, 고정자 슬롯 홈수가 36개. 자, 홈수, 구멍수가 36개고요. 인접한 슬롯 사이에 전기가 물어봤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슬롯, 자, 사이에, 자, 전기각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전기각. 공식이 이제 이렇게 되죠. 자, P파이를 전체 슬롯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시면 그 극간격이 정기적인 각으로 180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이를 쓴 거죠. 이 파이가 가지고 있는 숫자는 이제 두 가지인데 3.14와 180도니까 지금 각이니까 이제 180이죠. 그러니까 한 극간격을 180이라고 하면 6극이니까 6파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6파이를 전체 슬롯으로 나누면 36개의 구멍으로 나누면 그 슬롯과 슬롯 사이에 각도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4극이면 4파이, 8극이면 8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슬롯으로 나눠주면 슬롯과 슬롯 사이에 전기각을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구하면 자, 파이는 180이니까요. 자, 그럼 30도가 나오겠죠. 30도. 자, 그래서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거였고요. 이때 파이는 이제 180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50번 문제 볼게요. 자, 50번은 동기 주파수 변환기가 나왔는데 주파수 F1 및 F2 계통에 접속되는 양극을 P1, P2라고 하면 다음 어떤 관계가 성립되는가 물어봤네요. 여러분들 일단 그 동기 주파수 변환기라는 게 뭐냐면 그 동기 전동기와 동기 발전기를 직결로 연결시켜 가지고요 주파수를 변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전력 계통에서 정해진 주파수, 예를 들어서 이제 전격이 60Hz다 그러면 똑같이 60Hz를 이제 받는데 두 개 전동기와 발전기를 직결시키면 그 주파수를 변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보면 우리 동기 속도는 항상 일정하니까 자, P1분의 전동기의 동기 속도라고 이제 봅니다. P1을. 자, P1분의 120. 자, F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로 이제 직결시켰으니까 같다라고 보시는 거야. 그래서 발전기의 이제 역시 동기 속도는 P2분의 120. 자, F2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 동기 속도는 일정한 거고요. 120은 상수니까. 자, 요 관계만 보시면 돼. 극수와 주파수. 그래서 이제 자, 요거 자리를 요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F2분의 자, F1은 자, P2분의 자, P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관계되는 식은 주파수와 극수의 관계. 자, F2분의 F1은 P2분의 P1이다. 자, 3번으로 자, 마킹을 해주시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이동해서 자, 52번으로 갈게요. 자, 여러분 이제 52번인데 52번은 직류 전압의 맥동률이 가장 작은 정류회를 물어봤네요. 자, 그 단 저항발을 사용한 경우인데 맥동률을 우리가 리플 팩터라고 해가지고 R이라고 쓰고요. 자, 이거는 이제 공식이 직류분해 전압. 자, 분해. 자, 교류분해 전압이죠. 자, 여기다 이제 100을 곱하면 이제 퍼센트로 나오는데, 자, 이 교류분의 전압을 잠깐 보면, 자, 두 개를, 자, 곱하면 되잖아요. 자, 맥동률에다가 직류분의 전압을, 자, 곱하면, 자, 교류분의 전압이 나오는데요. 자, 맥동률의 의미를 일단 먼저 알아야 되니까. 자, 직류 전압이 예를 들어서 100V다. 자, 맥동률이 10%다. 그럼 0.1이니까. 자, 교류분의 전압이 10V가 나오는 거죠. 자, 또, 자, 직류분의 전압 100V인데, 맥동률이 50%다. 그럼 0.5를 적용하면, 자, 50V가 되죠. 자, 이 의미가 뭐냐면, 교류를 직류로 바꿨는데, 그 직류분 안에 10V의 교류 전압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얘는 50V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류를 직류로 바꾸면 직류가 100%가 되는 게 좋은 건데 그 직류분 안에 교류가 이만큼씩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맥동률은 큰 게 좋은 거예요, 작은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작을수록 직류에 가깝다는 얘기니까 커지면 맥동률이 50%, 10%보다 50% 커지면 그 교류분의 전압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맥동률은 작을수록 좋은데 자, 우리 맥동률이 어떻게 하면 작냐? 자, 여러분들 보세요. 단상 반파의 자, 맥동률은 121%고요. 단상 전파의 맥동률이 48%입니다. 그러니까 반파보다는 전파가 맥동률이 감소하는 거죠. 감소할수록 직류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맥동률이 감소하는 거죠. 자, 또 삼상 반파는 자, 17%고요. 자, 삼상 전파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자, 육상 반파라고도 불러요.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맥동률을 적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상수를 증가시키고 반파보다는 전파를 했을 때 맥동률 감소한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가장 이제 맥동률이 작은 게 삼상 전파. 네, 정답 4번이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 또 아셔야 될 거는 맥동 주파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상 반파가 F가 되는 거고요. 가장 기본가. 전파는 항상 반파의 2배입니다. 그래서 2F. 그 다음에 이제 삼상 반파는 3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3F. 삼상 전파는 육상 반파가 같으니까 6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6F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암기를, 맥동 주파수를 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53번인데, 단락비가 큰 동기발전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물어봤죠. 자, 여러분들, 자, 단락비가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자, 단락비가 큰 기계가 누구예요? 철극기, 돌극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쓰면, 자, 철극기, 돌극기가 이제, 단락비가 이제 큰 놈인데, 자, 이 특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단락비가 큰 놈을 왜 철극기라고 부르냐. 자, 철이 많아서 철극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L성분이 작겠죠. 동성분이 작기 때문에 철성분이 많아서 철극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손실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L값이 작으니까. 그러면 상대적인 건데, L값이 작으니까, 자, 일단 안정도가, 자, 올라갑니다. 증진된다. 단락비가 하고 이제 가장 연관을 지셔야 되는 게 이제 단락비가 크면 안정도죠. 그래서 이제 단락비가 크면 안정도가 증진되고요. 단락비가 감소하면 안정도가 떨어진다. 자, 두 번째는 L이 감소하니까 전압 변동률이 작겠죠. 손실이 작아지니까 전압 변동률은 이제 작을수록 좋은 거니까 0에 가까울수록. 세 번째는 자, 용량이 커집니다. 용량이 커진다. 자,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손실이 이제 작아지니까 L값이 용량이 커진다. 네 번째는 단점인데 철성분이 커서 효율이 떨어지죠. 철손이 커지니까 효율이 자, 떨어진다. 요게 하나의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동기 임피던스가 작죠. 왜냐면 임피던스는 R 성분과 리액턴스 성분이 존재하는데 L값이 감소하니까 임피던스가 작잖아요. 저항값이 대단히 작으니까 무시해버리면. 그래서 이제 동기 임피던스하고 이제 동기 리액턴스가 같죠. 저항값을 무시해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리액턴스가 대부분 이제 L 성분이니까 얘가 작아지면 임피던스도 작아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3번에 답은 틀린 거 물어봤는데, 자, 1번의 효율이 나쁘다. 맞고요. 철손이 크기 때문에. 계좌 전류가 크죠. 왜냐면 그 철 성분이 많으면 그 계좌 전류가 커지면서 자속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안정도와 선로 충족률이 크다. 맞고요. 전압 변동률이 작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크다라고 했으니까 자,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4번인데요. 직류 분권 발전기가 운전 중 단락이 됐다.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 자, 분권 발전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권 발전기는 여러분들 뭐 계좌와 전기자가 자, 병렬로 연결된 자, 발전기를 의미하는데, 자, 이걸 그림으로 잠깐 그리면, 자, 여기 이제 계좌 권선이 있을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전기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아마추어가. 자, 이 상태입니다. 여기 계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자, 자속이 이제 계좌 전류에 의해서 자속이 만들어지고, 전기자가 회전해서 자속을 끊으면 이제 기전력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 기전력이 발생한 방향이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전력이 발생한 방향으로 전기자 전류가 흐릅니다. 자, 지금은 이제 개방 상태인데, 개방 상태에서는 이 전류가 다 왼쪽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이제 점점 계속 다 왼쪽으로만 흘러가니까 전류가 커지죠. 계좌 전류가. 그러던 중에 여기가 단락이 돼버리면, 자, 단락이 돼버리면 이 왼쪽으로 흘러가던 전류가 다 오른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는 계좌 저항이 존재하는데 여기는 저항값이 있지만 아주 작은 저항이 존재하니까 왼쪽으로 흘러가던 전류가 단락이 되는 순간 저항이 작은 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오른쪽으로 다 흘러버리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작은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소전류가 흐른다. 소전류가 자, 발생한다.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의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타나 현상으로 옳은 거는 작은 단락 전류가 흐른다 해서 이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5번인데요. 자, 55번은 이쪽에서 해결을 자,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55번은 직류 전동계 속도 제어 방법에서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고 운전 효율이 자, 가장 좋은 방법 물어봤는데, 우리 이제 직류계 속도 제어를 아까 뭐 문제풀이 1회 때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자, 우리 아닌 것은 이제 뭐였어요? 2차 여자법이 이제 대표적인 답이라고 그랬죠? 이제 유도 전동계 속도 제어.
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뭐가 있어요? 계좌 제어법. 자, 요거를 이제 정출력 제어라고 돼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전압 제어죠. 자, 세 번째가 이제 저항 제어. 자, 아까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전압 제어는 이제 특징이 속도 제어가 광범위하고 운전 효율이 좋다라고 그랬죠. 그 문제가 바로 나왔네요. 그래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드 레어나드 방식과 일근어 방식이 있다고 그랬고, 그래서 부하 변동이 심한 것은 일근어 방식.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은 이제 플라이힐이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얘는 이제 정출력 제어, 얘는 정토크 제어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56번인데요. 자, 56번은 동기 발전기의 권선을 분포권으로 했다. 우리 동기기의 권선법은 단절권, 분포권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쓰는 이유가 교류의 기전력은 항상 고조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고조파를 제거시키는 방법이 이제 그 권선법 두 가지죠. 단절권과 분포권. 그래서 고조파를 제거하면 이제 파형이 개선되기 때문에 정답 2번 되겠죠. 파형이 좋아진다. 그래서 이제 단절권의 또 하나의 특징은 고조파 제거, 파형 개선도 있지만 극간격과 코일 간격이 극간격에 비해서 짧게 감는 게 단절권이기 때문에 동량이 감소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분포권은 누설 리액턴스가 감소한다라는 특징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코일을 나눠서 감았기 때문에 누설 리액턴스가 감소한다. 이런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57번. 자, 57번 문제는 이제 자, 어떤 변압기의 부하 역률 60%일 때 전압 변동률이 최대다. 자, 전압 변동률이 이제 최대값일 때, 자, 그때 이제 역률이 코사인 세타가 0.6이라고 줬고요. 지금 이 변압기의 부하 역률이 이제 코사인 세타가 100% 1이죠. 1일 때 전압 변동률을 측정한 값이 3%가 나왔대요. 3%. 자, 여기서 이제 요 조건을 잠깐 보시면, 자, 원래 전압 변동 공식이, 자, P 코사인, 자,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Q에, 자, 사인 세타인데, 이제 지역률 땐 플러스, 진역률 땐 마이너스라고 했고요. 자, 근데 이제 역률이 1이면, 사인이 0이잖아요. 그러면 Q 곱하기 0은 0이니까, 결과적으로 전압 변동률은 자, P와 같다라는 거죠. 저항 강하율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률이 100%일 때는 전압 변동률이 3%인데 그 3%가 저항 강하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저항 강하율 3%를 구한 거고요. 표현한 거고요. 찾아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 부하 역률, 이 변압기 부하 역률이 80%일 때는 전압 변동률이 어떻게 되냐 물어봤죠. 자, 그럼 이쪽에 다시 한번 전압 변동 공식을 쓸게요. 자, B 코사인 세타, 자, 플러스 Q에, 자,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지역률일 때는 플러스, 진역률일 때는 마이너스인데, 아무 말이 없으면 다 모든 부하가 L이니까, 자, 플러스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항 강하율을 3% 찾아냈어요. 자, 역률이 지금 80%일 때 전압 변동률이니까 역률이 0.8이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인이 0.6이 되겠죠.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0.6이죠. 왜냐면 이제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의 제곱 세타가 1이니까요. 네. 자, 그럼 이제 Q 값만 구하면 되는데, 자, Q 값은 요 위에 있는 조건에서 표현을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역률, 최대 전압 변동률 시에, 자, 최대 전압 변동률 시에 역률 코사인 세타 구하는, 자,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퍼센트 Z분의, 자, P가 되는데요. 자, 이거를 다시 쓰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퍼센트 Z는 루트에, 자, P의 제곱 플러스, 자, Q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느냐. 자, 우리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리면, 자, 여기가 P고요. 저항 강하율. 여기가 이제 리액턴스 강하율. 자, 이 빗변이 이제 임피던스 강하율이라고 표현하면, 자, 코사인은 요거죠. 그래서 이제 빗변, 퍼센트 Z분의 밑변, P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거고요. 자, 이 퍼센트 Z는 자, 루트에다가 요놈의 제곱 플러스 요놈의 제곱을 하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압 변동률 최대 시 코사인 0.6인데 이 코사인이 전압 변동률 최대값이 역률의 크기를 구한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그대로 넣으면 자, 코사인 0.6은 자, 루트에 저항 강하 아까 3% 표현해놨잖아요. 그럼 3의 제곱, 자, 플러스, 자, Q의 제곱분의 3,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얘가 분모의 값이 얼마가 돼 0.6이 나오는 거예요. 자, 5분의 3이 0.6이잖아요. 그럼 이 분모의 값이, 자, 5가 나오려면 이 Q가 얼마여야 돼요? 4가 돼야죠. 4. 3, 4, 5니까. 자, 그래서 이제 리액턴스 강하율은, 자, 4%를
자, 이렇게 해서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Q 값을 여기다 넣으시면 돼. 자, 그래서 이제 다 찾았죠? 38, 24, 64, 24니까. 자, 두 개 더해서 4.8%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일단, 한번 보시고,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8번인데요. 자, 이쪽에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58번 문제는 그림은 복권 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이다. 이 과복권을 나타내는 곡선 물어봤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가 기전력. 자, 여기가 이제 계좌전류라고 하면, 전압이 여기 이제 20점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 곡선을 따라서 이제 위로 올라간 게 있는데, 위로 올라간 게 이제 이게 뭐냐면 과복권이에요. 그래서 전압이 이제 상승하면, 과복권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압이 이제 이렇게 일정하게, 자, 평복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압이 떨어지죠. 얘네들이 이제 손실 때문에 전압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압이 상승하는 건 과복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A, B, C, D인데, 자, 우리 과복권을 나타내는 곡선, 자, 1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과복권이 이제 그 전류가 자속과 일정하니까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자속도 증가해버려요. 그래서 전압이 상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전압 변동 공식이 이제 Vn분의 V0-Vn인데, 이 전압이 부하를 걸면 걸수록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압 변동 보가, 자, 뭐가 되냐면, 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직권과 해당되는 게 이제 복권 중에, 자, 과복권이 해당되는 겁니다. 예, 얘가 올라가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근데 전압 변동이 또 0이 되는 건 누구예요? 평복권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그림에서도 전압이 일정하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자, 플러스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건 이제 전압이 떨어질 텐데, 이제 전압이 떨어지면, 그때 부하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자, 분권과 타여자와 차동 복권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가 될 때 발전기의 종류가 누구냐? 0이 될 때 누구냐? 마이너스가 될 때 누구냐? 이런 것도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9번인데요. 200V의 배전선 전압을 220으로 승합하여 30kV의 전력을 공급하는 단권 변압기가 있고요. 이 단권 변압기의 자기 용량은 약 몇 kV인가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이제 단권 변압기가 나왔는데, 자, 우리 기계에서 단권 변압기 나오면, 자, 승합용이라는 걸 좀 알아두세요. 승합용. 자, 그래서, 자, 부하 용량이 있고 자기 용량이 있는데, 이 자기 용량을 등가 용량, 변압기 용량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공식이 이렇게 되죠. VH분의, 자, VH-VL.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Y결선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Y결선. 자, 그럼 일단은 지금 뭘 물어봤냐면, 자, 자기 용량을 물어봤는데, 변압기 용량 물어봤는데, 항상 참고로 부하 용량이 항상 큽니다. 자기 용량보다는. 그 이유가 전압을 승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차가 1차보다 전압이 높죠. 그럼 전압이 올라가니까 용량이 커지죠. 그래서 부하 용량이 항상 크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 용량을 물어봤으니까, 자기 용량은 VH분의, 자, VH 마이너스, 자, VL에다가, 자, 부하 용량을 곱하면 됩니다. 지금 VH가 얼마냐면, 승합 후의 전압이, 자, 하이 볼테이지니까요. 220이고요. 자, 220분의 220. 자, 마이너스 로 볼테이지가 승합 전 200V가 되겠죠. 자, 부하 용량이 지금 얼마냐면, 30kV 부하의 전력을 공급한다. 이게 부하 용량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면, 자, 2.73. 자, kVA가 나오죠.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부하 용량이 30, 자기 용량이 2.73이니까 부하 용량이 항상 크다. 승합이니까. 자, 그렇게 자,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두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단권 변압기에서 V결선이 또 있어요. 단권 변압기에서 V결선. V결선은 자, 앞에 이제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이 공식이 똑같은데 앞에 요 루트 3분의 2의 상수가 하나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공식은 이제 똑같으니까요. 이 자기 용량을 만약에 물어보면 2항에서 이제 푸시면 되는데, 이 V결선에서 또 뭘 물어보냐면 한 대 용량을 물어보죠. V결선은 이제 두 대 용량이니까. 그럼 한 대 용량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 용량을, 변압기 용량을 구해서 V결선은 두 대가 있는 거니까 2로 나누면 한 대 용량이 나오겠죠. 자,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이제 델타 결선도 있는데, 이 델타는 뭐 잘 출제가 되진 않으니까요. 자, 공식만 적어드리면,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루트 3. 자, VH, VL분의 VH의 제곱 마이너스, 자, VL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1번이었고요. 자, 1번. 자,
요 1번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60번 문제. 자, 유도 전동기에서 공간적으로 본 고정자이한 회전자계와 회전자이한 회전자기 물어봤는데, 일단은 그 고정자에서 회전자기가 발생한 방향으로 이제 그 기전력이 발생되고요. 그 회전자에도 그 기전력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면서 그 전류에 의해서 힘이 발생해서 이제 회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같은 방향으로 이제 회전하게 됩니다. 항상 동상으로 회전한다.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우리 산업기사 2회 문제까지 해서 이제 풀어드렸는데, 자, 2회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에 이제 3회 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회 문제풀이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